오늘은 2024년 5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뒤 한 달이 지금 현재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아직도 그 특별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정권과 그 다음에 여당에서 잘못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표를 더군다나 우리가 그 선거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 사람만큼은 꼭 당선이 되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던 그 몇 명의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당선이 되었습니다. 늘상 우리 정치가 그렇지만은 선거 전에는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항의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 재학생들을 비롯해서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이 연일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렇음에도 그 사람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또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전부 다 그냥 모든 것들이 딱 다 들어갔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재성 TV에서 요 최근에 그 갑자기 그 10분간 휴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주도 여행 방송이 되는데요. 원래 제가 그 채널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10분간 휴식이라고 하는 그 여행 채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인류국가 만들기라고 하는 데서 우대노유, 우리는 대한민국 노인 유권자다라고 하는 그런 채널로 이름을 바꾸면서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유튜브 쪽에서 그 10분간 휴식이라고 하는 채널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없애버렸는지 뭐 어떻게 제가 그 경로를 잘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그 여행 채널을 옮기게 되면 전부 다 이 정치와 관련된 홍재성 TV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그 홍재성 TV 쪽으로 그 여행 그 유튜브 내용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조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 후에 그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좀 떠나질 않았죠. 그래서 뭐 초창기만 총선 끝나고 난 뒤에 한 보름 정도는 괜히 사람들을 만나면 뭐 시비 걸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누가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괜히 신경질이 나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보수 우파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또 상식적인 선거가 되지 않았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합쳐져서 그런 행동들이 나왔을 겁니다. 기분을 조금 식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민주당, 야당 욕할 거 없다.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 때는 그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자유우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호되게 이렇게 심판한 것은 민주당이나 그 외 제야 세력들이 그들이 한 행동보다도 더 나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표를 갖다가 벌어준 게 아닌가. 결국 그 사람들을 뭐 탓할 게 아니라 우선 나 자신부터 윤석열 정권 자신부터 그리고 국민의힘 자신부터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그 총선 백서를 만든다라고 그래요. 네, 백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했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못했고 그래서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묻고 수렴하고 발본색원해서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 투표에서는,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걸 없애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지침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벌써부터 뭐 니 탓이니 내 탓이니 이런 불평 불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갈 길이 요원합니다.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지났는데, 그 막강한 당선자를 낸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초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고 통과시키라 하고 해서 벌써부터 국회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지. 또 설사 당선되어서 국회의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예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언급하는 여당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입 딱 다물고 어디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부 다 그냥 조용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투력을 상실한 것 같아. 전투력을 상실해서 그냥 각자 내 살 길이 어디냐 이것만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죠. 꿀먹은 벙어리. 이거를 보는 자유우파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자기들 내적인 어떤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밖으로 이게 말이 나오질 않아요. 전부 다 그냥 함부로 그냥 입 딱 그냥 다물고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당 대표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불평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약점, 상대방의 약점, 당의 약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밖으로 꺼내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은 이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SNS에다가 누가 뭘 잘못했다 이거 뭐 안 된다 툭 하면 던집니다. 그럼 언론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럼 또 이제 그게 또 그냥 돼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현재 이 당은 도대체 단결과 단합이 안 되고 있어요. 단결과 단합이 안 되고 있다. 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와가지고 더욱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자,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이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보수 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상대방 야당에 대해서 어떤 일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도 자기 혼자 떠들고 혼자 독박을 쓰고 야,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상대방이 그냥 와 달려들어도 여기에 대해서 엄호해주고 방어해주고 뒤에 방패막이 아무도 없어요. 오롯이 내 혼자 생각을 표출을 했다가 나 혼자 뒤집어 쓰고 독박을 쓰고 다음 선거에 가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시류에 따라서 그냥 뭐 어떻게 흘러가겠지. 그냥 뭐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 총알바지가 되는 거니까 난 나서지 않을래.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그냥 보통이나 가자. 이런 생각들만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도 잘못이 큽니다. 이거는 뭐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지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부에 물론 뭐 잘못도 없지 않다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그 시점과 더불어서 같이 동반 상승했던 게 동반으로 끌고 끌려갔던 게 무엇이냐면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조된 나머지 공권력이 무뎌져 버렸어요. 인권이 상위에 있고 그 밑에 공권력이 있고 아니 공권력이 그 밑에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저 아래 땅바닥에 가서 그냥 나뒹굴고 있는 것이 공권력이고 제일 상위층에 가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는 어떤 것도 법이고 뭐고 다 그냥 무력화되는 그러한 실정이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공권력이 강력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뭐 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그 자유의 온상이고 자유의 시발점이고 하는 그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나라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 또는 TV에서 이렇게 간간히 보는 것도 보면은 경찰이 손들어 꼼짝만 하면은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조금만 움직이고 하면 그대로 그냥 총을 쏴 죽여버려요. 총을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이것이 무슨 과잉 방언이 뭐 과잉 뭐 뭐니 해가지고 과잉 조치니 뭐니 해가지고 뭐 신문기사 한두 줄 쫙 나고 뭐 가서 그 관할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뭐 받아보고 근데 대부분 무죄로 다 풀려납니다. 정당방위다. 정당방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하면 처벌을 받고 강력한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하자면 동반상승을 했어요. 인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옛날에 그 전투경찰이 있을 때죠. 전투경찰이 있을 때 그 농민, 무슨 그 농민들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무슨 농민인가요? 그 양반이 그 물대포에 맞아 경찰이 쏜 그 물대포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다. 근데 그것이 뭐 서울대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물대포를 맞은 것이 아니고 뭐 또 물대포를 맞은 것이고 이렇게 서울대 교수들 간에 또 설왕설래하고 그러다 나중에 그 뭐 최초로 검안했던 의사가 이거는 뭐 물대포가 아니고 원래 지병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항의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우야쭈물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뭐 데모를 면허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것이 국가에서 뭐 보상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이 나고 그리고 그 물대포를 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형사처벌. 자, 그러면 국가에서 공권력을 위해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집행한 공무가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내가 처벌을 받고 수감이 되고 돈을 물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서 가지고 공권력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지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권력이 그냥 무뎌지고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하도 그냥 경찰들이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런 소리 정도로만 하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공권력이 유지가 되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바로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즉 책임지는 정부도 없고 책임지는 경찰도 없고 책임지려고 하는 판사도 없고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도 자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같은 사람 무슨 뭐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법원 앞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가서 데모하고 매일같이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러면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면은 경찰들이 이거 방어를 해줘야 돼.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판사가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게 그야말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다 방어를 해주고 방어벽을 쳐주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냥 내버려둬. 그럼 판사가 앞에 와가지고 맨날 마이크로 떠들어대고 무슨 판사 물러나라 무슨 판사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소리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심리적 부담을 안 받겠어요? 본인은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들 여보 그냥 좋은 대로 갑시다 이렇게 해봐야 당신이 원리 원칙대로 해봐야 당신 돌봐주는 사람 없고 괜히 우리만 손해가 우리 애들도 학교 다니는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대로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면 이게 무슨 사법부가 이게 무슨 국가의 공권력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공권력에 방어해 줬을 때 그렇게 해야 법원의 판사도 또 경찰도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좀 새롭게 좀 이 사태를 좀 이 국면의 전환을 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면 전환을 해라. 그럼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국면 전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야당에 대해서 그냥 뭐 말하자면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뭐 이런 것이 국면 전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국면 전환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가 지금 2년이 갔지 않았어요. 아직 절반도 아직 못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할 일이 많아요. 얼마든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첫째, 우선 그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야당한테 몰표를 갖다 당하고, 그럼 이런 마당에 무슨 국민의 힘이에요.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고. 이런 바꿔야 됩니다. 국민의 짐이라는 소리 듣기 싫고, 또 국민의 힘, 남들이 봤을 때 국민 힘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바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름은 대한자유당으로 하면 어떨까. 네, 대한자유당.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정말로 전투력 있고 분골쇄신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국민, 아무리 지금 야당이 이렇게 의석수가 많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발표하고 계획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야당이라 뭐 아무리 수가 많아도 뭐 별 수 있겠어요?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아, 여당에서 저렇게 하고 있네? 우리도 그럼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무슨 지수가 어떻고 뭐 집값이 어떻고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거에 앞서서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 민생이란 민생, 우리가 맨날 민생 얘기하잖아요. 민생이 뭡니까? 사람들, 국민들 가슴에 당장, 피부에 당장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대파 사건이 있었죠. 대파 사건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사실은. 아무런 관계 없어. 근데 상대방은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파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그냥 그대로 붙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야당에서 지금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 정책을 잘 모르니까 정부의 자료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료를 파악한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얻은 그 자료 외에는 없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한동훈 그 위원장이 그랬었죠. 우리는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정권이 그만큼 파워가 있고 그만큼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 그만한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거고 많은 현업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정부 정책을 입안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국민들 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 정권에서는 하나도 쓰고 있지 못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우선 정권 차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 공무원, 장관, 차관은 조금 좀 덜합니다만 특히 장관 같은 경우는 그 현업 부서와 관계가 없는 제3의 사람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받아들여서 갖다 자리에 앉힙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자, 무슨 외교부 장관 해서 앉혔다 칩시다. 그러면 외교에 대해서 물론 전업 문외한은 아니겠죠. 옛날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업 문외한도 갖다 앉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그 부서에 와가지고 외교부 장관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휘하 있는 그 소속 부대 직원들은 또 맨날 며칠 밤을 또 새워야 됩니다. 왜? 보고하기 위해 가지고. 이만 두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현재 상황 이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부처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숙지를 할까요? 그냥 수박 그탈기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냥 그랬구나. 또 자기가 그걸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참모라든가 보좌관들이 와가지고 아, 장관님 이건 이랬습니다. 그건 이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이 박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야가 되었든 간에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학점 따고 해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 이걸 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꼭 그 사람들만이 박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가서 용접을 한다든지 또 어디 가서 무슨 식물을 하나 키운다든지 거기서 남보다도 특출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생각을 해내고 세상에 없던 것을 서로 받고 하면 그게 바로 박사 아닙니까? 그게 박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그 현업 부서에서 가장 큰 문제점, 행안부, 무슨 노동부, 무슨 외교부, 국방부 이런 거를 사실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되고 있는 점, 잘못되고 있는 점, 현재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소속 해당 부서의 그 직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정권에서든 간에 제3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는 사람, 제3에 있는 사람 갖다가 앉혔지만 지금 그러지 말고 그 소속에 속해져 있는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올리라는 얘기지. 차관도 시키고 장관도 시키고 노동부 차관을 노동부 장관도 시키고 그래서 그 소속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다 하는 사람을 갖다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속해 있는 부서의 말단 부서부터 공무원이 최하가 9급인가요?
뭐 중간에 뭐 고시 통과하면은 뭐 7급인가 5급이 되는데 그 시점부터 자기는 평생을 거기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럼 이런 분들 잘못된 거는, 잘된 거는 그야말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국민들 이렇게 했더니 국민들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고치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뭐 정치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조직 개편에서도 이렇게 한번 그야말로 전문가들 소속 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그냥 업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장관시키고 차관시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지금 그 야당에서 지난 정권부터, 그래 문재인 정권부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검수 완박법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법을 그 변경을 했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뭐 법들을 지금 고치려고 지금 하고 하는 그런 지금 사태인데, 자,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법이다.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발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회가 뭐 어떤 그런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국정원법을 뭐 이렇게 해서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다. 그러면 대공수사권 잊어야 된다 하고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나는 다시 그걸 재발의를 하겠어요. 물론 통과 안 되겠죠. 야당이 이미 반대를 해가지고 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당연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을 보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야당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자, 검수완박법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옛날 정권에서 그럴 때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서 결국 이렇게 통과됐는데 이걸 다시 국민 여러분들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호응해 주십시오. 하고 발의를 해. 그렇게 해서 국회에다 갖다 붙여. 그러면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저거는 좀 야당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당의 말이 옳지 않나?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차근차근 그게 각인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도 자, 보면은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숫자가 모자라서 이게 통과를 이거 막지를 못했지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호응을 줘서 이걸 통과를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법이 설사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다, 정당하다, 옳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대시하고 말하자면 제출하고 안 되면은 상대방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모아가야 그게 재산이 되는 거고 자산이 되는 거고 나중에 선거에서 무슨 대판이 뭐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이런 것 가지고 국민들이 현혹돼서 넘어가고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어떤 정부든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당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1년 365일 가봐야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는 거는 한 10여 건 하려나?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보면은 그냥 뭐 국민들이 체감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야말로 속의 경읽기, 무슨 꿈소리 같은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냥 국민들 손에 안 들어와. 근데 평론가들만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설명할 뿐이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가슴 깊이 와닿지 않는다. 대통령실, 그 다음에 정부 부처, 정부 각 부처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어떤 일을 한번 보니까 자,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관여를 하나?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사람이 그 정부, 국가의 그 법대로 하면은 길가에 걸어 다니는 것도 다 법대로 걸어 다녀야 돼. 그만큼 이 법이라는 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자유다 해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뭐 별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부 각 부처에서 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요거는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발표하란 말이에요. 발표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그 사람들 의견에 또 들어보고 일리가 있으면은 또 그대로 또 수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아무도 안 해.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국가의 기강을
국가의 간섭을, 잘못된 폐습을 내가 정당하게 제대로 상식적으로 내가 꾸미고 만들어 보겠다. 이걸 정권을 잡는 목적 아닙니까? 국가를 잘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정권을 잡는 목적 아닙니까? 내가 호의호식하고 나 다른 사람들 좋은 자리에 갖다 앉혀주고 생색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실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국방이나 외교나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굵직굵직한 거 나와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브리핑을 하세요. 이래란 문제. 그것이 뭐 큰 이야기든 크지 않던 이야기든 또 대통령이 뭐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옛날에 그 국정홍보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꿀 먹은 듯이 그냥 그 조용히 있으면 그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 일을 하는지 어디 가서 그냥 뭐 맨날 야당 일본 뭐저 좌파 일부 유튜버 이야기처럼 뭐 맨날 그냥 어디 가서 술이나 퍼먹고 있는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통령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요만큼 일을 한 걸 갖다가 이만큼 부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만큼 일을 했으면 요만큼 일을 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안 해요? 그 다음에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손 놓고 민원이 뭐 이야기하면 아 이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은 어떻게 돼?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판결을 나야 그때 가서 공무원들이 움직입니다. 아 이거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났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 가서 업무 추진을 하고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국민들이 민원을 넣은 사람은 속이 터지고 답답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사건들은 그 이상도 걸리는 것들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먼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이건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라고 하면은 설사 다른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뭐 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하에 모여가지고 이런 뭐 민원이 있으면은 거기서 결정을 내가지고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그 담당자에 대해 가지고 문책을 하면 안 돼. 무슨 문책을 해요? 문책을 하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일을 안 해요. 이런 걸 없애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내일처럼 그 일에 전념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을 해주고 그래도 이게 도출이 안 되면은 그럼 그때 가서 소송을 해야지. 그때 가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그 중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예.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국가 단위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농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면 단위, 군 단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새마을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화라산처럼 이제 불이 붙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서는 이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좀 일을 한번 해보겠다. 저는 새마을 정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새마을 정치. 새마을 정치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뭐 모르지만은 시골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한 텃세가 심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 선산에 자기 조상이 누가 돌아가셨어. 자기 부모가 뭐 할아버지나 부모가 누가 돌아가셨어. 선산에 갖다 모시려고 하면 그 앞에 연구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연구차가 지나가는 그 무슨 값을 내라.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은 귀농이라든가 귀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처럼 그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땅을 사고 해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또 이제 평생을 도시에 살았으니까 좀 귀촌 생활을 해서 좀 자연과 더불어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을 내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이거 지방에 요번 그거 내려가보면은요 이장 외에 무슨 뭐 발전 무슨 회장 또 무슨 뭐 자치회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뭐 짝짝꿍이 된다고 하면 좀 뭐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지방에 그 귀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무슨 뭐 발전 기금이다, 뭐 무슨 돈이다, 뭐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 갈치죠, 금품 갈치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오히려 알선을 해주고 소개를 하고 와가지고 내 형제처럼 돌봐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동네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땅을 그냥 헐값으로 팔고 다시 서울로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싹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민생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민생이라고 하면은 의식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민생이 의식주인데 거기에 더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님비 현상. 상대방을 배척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상대방한테 좀 해코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못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이것도 플러스가 되어야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왜 법규상에 다 나와 있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골에 면단위, 군단위 사무소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 그 지역에서 그냥 뭐 앞집 뒷집의 아들이 누구고 뭐 뒤집에 뭐 옆집의 삼촌이 누구고 다 면회 가서 근무하고 군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뭘 행사하기 좀 힘들어. 안 그래도 공권력이 개판인데다가 그러니까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어떻게 좀 잘 해봐라. 아니면 뭐 소송을 하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거의 그 상태로 그냥 끝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법. 우리가 상식법이라는 걸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식법 보면 우리가 많잖아요. 알박기, 특히 알박기법. 이게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그 부동산 경매라든가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알박기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형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 다 없애야죠, 이게.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배를 학생들이 담배를 갖다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편의점 가가지고 사고 난 뒤에 그 주인을 미성년자한테 왜 담배를 팔았냐고 협박을 하는 그런 사건을 보고받고 그날짜로 말 한마디 해가지고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민생이에요.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민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또 뭐 있어요? 자, 무슨 공장들이 이미 옛날부터 들어서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공장을 생산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용증명 하나 딱 보내가지고 여기 반부터 요거는 내 개인적인 도로니까 여기 된 사용료를 내시오. 근데 그 사용료를 내는 것도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갑자기 버려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이거를 뭐 그러면 그 길을 공통으로 이용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인들이 그걸 얼마 좀 삽시다 하면은 택도 없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거 곤란한데 하니까 그러면 다니지 마 하고 거기다 갖다 펜스를 치고 차도 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뭐 민법에 나와 있는지 어디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법률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법률들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법률들은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권에서 할 일이고 국가에서 할 일이고 당에서 할 일이지 이걸 뭐 국민들이 개인들이 누가 해? 그 헌법이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고쳐야지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상식적인 이야기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반대를 한다? 국민들이 그 당을 심판하는 거죠. 다음 선거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냐고. 법이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쳐야 된다 하는 걸 강력하게 어필해서 동시에 국민들한테 매일 브리핑하고 그럼 국민들이 그걸 이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근래에 언론에서 자주 봤던 거. 아파트 주차장을 갖다가 차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 주차장 갖다 차를 갖다 딱 막아가지고 몇 시간을 갖다 막아놓고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경찰한테 연락하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 부청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럼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요, 그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걸 차를 갖다가 개인이 들어 올리면은 뭐 손해배상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국가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편하게 하기, 지난 정권보다도 이 국민들을 더 편하게 해야 되겠다.
국가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정권의 목적, 정권을 잡을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내 혼자 호의호식하고, 우리 가족 호의호식하고, 어디 가서 대통령 대우받고, 영부인 대우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희생 정신입니다. 봉사 정신. 권력에 누리는 특권 정신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희생, 봉사 정신입니다. 국민들이 잠잘 때 나는 잠을 안 자고 내가 연구를 하겠다. 희생 정신이고 이게 봉사 정신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생 아까 처음에도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생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실제로 그 체감할 수 있는 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먹고 입고 자는 거. 이런 것들인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대통령 뭐 부속실이 됐든 아니면은 무슨 뭐 여당의 무슨 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정부의 무슨 뭐 위원회가 뭐 됐든 간에 이 물가를 관리하는 물가 관리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물가 관리. 이 국민들이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게 이제 물가 아닙니까, 물가. 자, 오늘 대파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다. 오늘 사과값이 얼마나 올라갔다. 오늘 계란값이 얼마나 올라갔다. 오늘 마늘값이 얼마나 올라갔다. 이런 거를 신문에 나기 전에 국가에서 먼저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신문에서 그 내용을 받아 적어야 되지. 신문에서 난 걸 가지고 국가에서 신문에 이렇게 났으니까는 이걸 어떻게 하면 알아봐. 맨날 뒷북이나 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 강요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나중에 역사가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고 국민의 세세한 삶을 버스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게 왜 올랐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서 하면 그게 대책인가? 그럴 것이 아니고 원인과 대책을 원인을 알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많은 공이 들어야 되고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울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권을 따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